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제7장 모모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한 명의 적이 모모를 찾아오다. 두 번째 낭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유난히 무더운 한낮이었다. 모모는 폐허의 돌계단에서 인형 하나를 주었다. 제대로 갖고 놀 수도 없는 비싼 장난감을 아이들이 잊어버리거나 그냥 두고 가는 일은 흔히 있었다. 하지만 모모는 어떤 아이가 이 인형을 갖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누가 갖고 왔다면 분명 모모의 눈에 띄었을 만한 아주 특별한 인형이었다. 키가 거의 모모만한 데다 어찌나 사람과 똑 닮게 만들어졌는지 키가 작은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하지만 어린이나 아기의 모습은 아니고 멋쟁인 젊은 숙녀나 아니면 진열장의 마네킹 같았다. 인형은 짧은 치마에 가죽끈을 매게 되어 있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모모는 넋을 잃고 인형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모모는 인형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그러자 인형은 눈을 깜빡깜빡하더니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화기에서 울리는 것처럼 약간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였다. 안녕? 난 비비걸이야. 완전한 인형이야. 모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대답했다. 안녕? 난 모모야. 인형이 다시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난 내 거야. 모두들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모모가 주장했다. 넌 내 게 아니야. 누가 깜빡 잊고 널 여기 놓아 두고 갔나 봐. 모모는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인형은 다시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그래? 모모는 대답하고는 한참 골똘히 생각했다. 너한테 어울리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여줄게. 네 맘에 드는 게 있으면 말해. 모모는 인형을 안고 담장에 난 구멍을 통해 자기 방으로 기어 내려갔다. 그러곤 침대 밑에서 갖가지 보물이 하나 가득 든 상자를 꺼내서 비비걸 앞에 내놓았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게 다야.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말만 해. 모모는 비비걸에게 얼룩달룩한 새털 하나, 예쁜 무늬가 있는 돌멩이 하나, 금단추 하나, 무지개색 유리조각 하나를 보여주었다. 인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모는 인형을 쿵 눌렀다. 인형이 꽥꽥댔다. 안녕? 난 비비걸이야. 완전한 인형이야.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비비걸, 넌 뭔가를 찾고 있었잖아. 여기 예쁜 분홍색 조개 껍데기가 있어. 마음에 드니? 인형이 대답했다. 난 네 거야. 모두들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그래, 아까 말했잖아. 내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우리 소꿉장난하자. 응? 인형이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이것 말고는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고서 모모는 인형을 안고 다시 밖으로 기어 나왔다. 모모는 완전한 인형 비비걸을 바닥에 앉히고 그 맞은편에 앉았다. 모모가 제안했다. 자, 이제 네가 날 찾아온 손님이라고 하고 놀자. 인형이 말했다. 안녕? 난 비비걸이야. 완전한 인형이야. 이렇게 절 찾아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가씨? 모모가 대답하자 인형이 말을 이었다. 난 네 거야. 모두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자, 이것 봐. 계속 같은 말만 하면 놀 수가 없잖니. 모모가 이렇게 말하자 인형은 속눈썹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모모는 다른 놀이를 해보았지만 역시 실패했다. 모모는 다른 놀이, 또 다른 놀이, 또 다른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인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모모가 인형 대신에 대답할 수 있을 테고, 그랬다면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비걸은 계속해서 말을 해서 대화를 방해했다. 얼마 후 모모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 사로잡혔다.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모모는 한참 만에야 그것이 지루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낭패스러웠다. 완전한 인형을 내버려 두고 다른 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모모는 그냥 자리에 앉아 인형을 말끄라미 바라보았다. 서로 체면을 걸기라도 하는 듯이 인형도 푸른 유리 눈을 말똥이 뜨고 모모를 말끄라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모모는 억지로 인형에게서 시선을 떼었고 순간 흡칫 놀랐다. 다가오는 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멋진 잿빛 승용차 한 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승용차 안에는 거미줄빛 양복에 회색 중절 모자를 쓰고 작은 회색 시가를 피우고 있는 한 신사가 앉아 있었다. 신사의 얼굴 역시 잿빛으로 보였다. 모모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신사는 벌써 한참 동안 둘을 지켜본 모양이었다. 푹푹 찌는 한낮이어서 햇빛의 열기로 공기가 어른거렸는데도 모모는 갑자기 오슬오슬 한기를 느꼈다. 신사는 차문을 열고 나와 모모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나페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참 예쁜 인형을 갖고 있구나. 네 친구들이 모두 널 부러워하겠는걸? 신사의 목소리에는 특이하게도 억양이 전혀 없었다. 모모는 어깨만 으쓱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색 신사가 말을 이었다. 틀림없이 아주 비쌀 테지. 모모는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몰라요. 그냥 주운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 운이 좋구나. 모모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고 있는 헐렁한 남자 옷옷을 꼭꼭 여몄다. 점점 더 추워졌다. 회색 신사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구나 꼬마야. 모모는 슬그머니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모든 기쁨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애당초에 기쁨 따위는 없었던 것 같았다. 지금까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한낱 상상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무엇인가가 경고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회색 신사가 말을 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널 지켜봤다. 내가 보니까 넌 이런 멋진 인형을 갖고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더구나. 어떻게 노는지 내가 보여줄까? 모모는 깜짝 놀라서 신사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형이 갑자기 꾀꾀댔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회색 신사가 말했다. 자 보렴 꼬마야. 인형이 내게 말도 하지 않니? 이런 멋진 인형이랑은 다른 걸 갖고 노는 것처럼 놀 수가 없어. 당연하지. 이 인형은 그런 놀이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인형이랑 지루하지 않게 놀려면 인형한테 뭔가를 줘야 하는 거야. 잘 봐라 꼬마야. 그는 승용차로 가더니 차 뒤에 트렁크를 열었다. 우선 이 인형에겐 많은 옷이 필요해. 이를테면 여기 눈부시게 예쁜 야외복이 있단다. 그는 야외복을 꺼내서 모모에게 던졌다. 또 여기 진짜 밍크 코트가 있어. 실크 잠옷도 있고 테니스복, 스키복, 목욕 가운, 승마복, 파자마, 속옷, 다른 옷도 있단다. 자,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는 이 모든 옷을 모모와 인형 사이로 던졌다. 옷은 점차 수북히 쌓여갔다. 신사는 다시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 꼬마야, 이 옷들을 갖고 인형이랑 한참 놀 수 있겠지? 그렇지?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또 지루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 그럼 네 인형을 위해 더 많은 걸 장만하면 되는 거야. 그는 다시 차 트렁크로 몸을 숙이더니 모모 쪽으로 온갖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기 진짜 뱀 가죽으로 만든 멋진 핸드백이 있단다. 안에는 진짜 미니 립스틱과 분첩이 들어있지. 여기 작은 사진기도 있고 테니스채도 있구나. 여기 이건 진짜로 볼 수 있는 인형 만환경.
또 이건 팔찌, 목걸이, 귀걸이, 미니 권총, 실크 스타킹, 깃털 모자, 밀짚 모자, 봄에 쓰는 모자, 골프채, 미니 수표첩, 미니 향수병, 수영장 물에 넣는 방향제, 몸 냄새를 없애주는 스프레이. 신사는 잠시 멈추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에 파묻혀 어리 빠진 듯 앉아있는 모모를 탐색하듯이 유심히 바라보았다.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거야. 점점 많은 걸 장만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절대 지루해지지 않아. 하지만 완전한 비비걸이 언젠가는 모든 걸 갖게 될 테고 그러면 다시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아니 꼬마야,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단다. 우리는 비비걸에게 어울리는 친구를 갖고 있거든. 그는 트렁크에서 다른 인형을 꺼냈다. 비비걸만큼 큰 데다 완전한 것도 비비걸과 똑같았다. 다른 점은 젊은 남자 모습이라는 것뿐이었다. 회색 신사는 그 인형을 완전한 비비걸 옆에 앉히고 설명했다. 얘는 부비보이란다. 부비보이한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식품들이 있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지루해지면 비비걸의 여자친구가 있어. 이 친구 인형도 자기한테만 맞는 장식구를 갖고 있지. 또 부비보이에게도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있단다. 그 친구 인형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많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되지. 그래도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건 언제나 남아있을 테니까. 신사는 이렇게 말하며 트렁크에서 인형들을 차례로 꺼내왔다. 트렁크 안에는 한없이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인형들을 모모 옆에 빙 둘러 늘어놓았다. 모모는 여전히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서 회색 신사를 겁에 지린 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남자는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이런 인형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알겠지? 모모는 추위에 못 이겨 덜덜 떨기 시작했다. 회색 신사는 흡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이 예쁜 물건들을 몽땅 갖고 싶을 거야. 그렇지? 좋아. 꼬마야, 몽땅 선물하마. 전부 가져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주마.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주지. 그렇다고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설명한 대로 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하니? 회색 신사는 기대에 가득 차서 모모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모모가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바라보자 신사는 성급하게 덧붙였다. 그럼 넌 더 이상 친구들이 필요 없는 거야. 알겠니? 예쁜 이 물건들이 몽땅 내 것이 되고 또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심심할 새가 없을 테니까. 너 그런 걸 말하지? 이 멋진 인형을 갖고 싶지? 꼭 갖고 싶지? 그렇지. 모모는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 아니 벌써 싸움의 한가운데에 휘말려 들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싸움이며 누구를 향한 싸움인지는 알 수 없었다. 회색 방문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조금 전 인형의 말을 듣고 있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말을 하는 목소리와 단어는 들리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회색 신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대체 왜 그래? 응? 왜 그래? 아직도 만족 못하겠니? 요즘 애들은 정말 까다롭다니까. 대체 이 완전한 인형에게 모자란 점이 뭐냐? 모모는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그 인형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색 신사는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더니 이윽고 몸을 추스리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모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사실 모모는 이 남자가 무서웠다.
특히 그의 시선에서 뿜어나오는 냉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왠지 이 남자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렇지만 전 제 친구들을 사랑하는데요. 갑자기 이가 쿡쿡 쑤시기라도 하는 듯 회색 신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을 억제하고는 신랑 같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꼬마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넌 중요한 게 뭔지 배워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회색 수첩을 꺼내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았다. 네 이름이 모모지? 맞니? 모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색 신사는 탁 소리 나게 수첩을 덮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나지막한 신음을 내며 모모 옆 땅바닥에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회색 시가만 뻑뻑 피워댔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자, 모모,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사실 모모는 내내 회색 신사의 말을 잘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회색 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태껏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 보통 때 같으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살며시 들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낯선 방문객에게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앞에 아무도 없는 듯 깜깜한 어둠 속, 텅 빈 허공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우정, 사랑, 명예 따위가 다 그렇지. 자, 넌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했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보자. 회색 신사는 담배 연기를 뿜어 허공에 동그라미 몇 개를 만들었다. 모모는 맨발을 치마 속에 숨기고 헐렁한 우도 속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몸을 파묻었다. 회색 신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있어서 친구들이 얻는 게 뭐지? 친구들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되나? 아니, 그렇지 않아. 친구들이 남보다 앞서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물론 그렇지 않아. 넌 친구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할 때 도와주었니? 오히려 그 반대야. 너는 친구들이 하는 일마다 못하게 회방을 놓고 있어. 길목에 버티고 서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아마 지금까지 네가 그렇다는 걸 몰랐겠지. 하지만 모모, 너는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 그래, 네가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만 넌 내 친구들의 적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모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모모는 회색 신사가 혹시 옳은 건 아닐까? 잠시 자신이 없어졌다. 회색 신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친구들을 너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야. 네가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들을 도와야 해. 우린 네 친구들이 무언가를 이루길 바란다. 우리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친구인 거야. 우린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가 회방을 놓는 걸 묵묵히 구경만 할 수는 없어. 우린 네가 그들을 내버려 두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 그래서 이 예쁜 물건들을 내게 선물하는 거야. 모모는 입술을 덜덜 떨며 물었다. 우리가 누구예요? 회색 신사는 대답했다. 우리는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왔다. 난 영업사원 BLW553COG. 난 개인적으로 내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야. 시간저축은행은 허튼 장난을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 그 순간 모모는 배포와 기기가
시간을 아끼는 일과 전염병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퍼뜩 이 회색 신사가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 거라는 선뜻한 예감이 들었다. 베프와 기기가 지금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혼자뿐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절실한 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모모는 있는 힘을 다해 용감하게 회색 신사가 몸을 숨기고 있는 깜깜한 어둠과 텅 빈 허공 속으로 뛰어들었다. 곁눈질로 모모를 힐끔대던 남자는 모모의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회색 시가의 꽁초로 새 시가에 불을 붙였다. 공연히 헛수고하지 마라. 넌 우리 상대가 될 수 없어. 모모는 굴복하지 않았다. 모모는 속삭이듯 물었다. 아무도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죠? 회색 신사는 움찔하더니 갑자기 약간 기가 꺾인 듯 보였다. 그는 잿빛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너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너 같은 사람이 더 있다면 우리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할 거야. 우리는 연기가 되어 없어져야 할 테고.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영업사원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모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영업사원의 얼굴에 드리운 잿빛이 조금 더 짙어졌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낱말들이 저절로 쏟아져 나와 막을 도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공포로 더욱더 일그러졌다. 드디어 모모는 그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해. 남자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누구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서는 안 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 우리는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야만 일할 수 있거든. 아주 힘든 일이야. 사람들에게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조금씩 빼내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낀 시간은 그냥 사라져버려. 우리는 시간을 끌어모아 저장하는 거야.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시간을 갈망하지. 아, 너희들은 그게 뭔지 몰라. 너희들의 시간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뼛속까지 너희들의 진을 빨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해. 더 많이. 우리의 수도 늘어나니까 더 많이. 회색 신사는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처럼 그르렁대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튀어나온 눈으로 모모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남자는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듯했다. 신사는 더듬거렸다. 어떻게 된 거지? 내 마음을 읽었구나. 네가 날 병들게 했구나. 네가 날 병들게 했어. 네가. 그리고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헛소리를 한 거야. 예쁜 꼬마야, 그만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잊듯이 너도 날 잊어야 해. 그래야 해. 그는 모모를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모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회색 신사가 튀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쫓기는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납회색 서류 가방을 챙겨서 자동차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폭발이 거꾸로 일어난 듯이 인형들과 사방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온갖 물건들이 자동차의 트렁크로 날아들어갔던 것이다. 드디어 트렁크가 쾅 닫혔고 자동차는 돌멩이를 튀기며 전속력으로 사라져버렸다. 모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지금까지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팔다리에서 무서운 냉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것이 점점 또렷해졌다. 모모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회색 신사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모모의 앞, 바싹 마른 잔디밭에서 연기자락이 피어올랐다. 비벼끈 회색 시가의 꽁초에서 나는 연기였다. 꽁초는 서서히 재로 변했다. 감사합니다.